안녕하십니까. 일장 국제 마케팅의 개념 및 성격 해가지고 몇 가지 새롭게 도입 사례도 오리온 초코파이에 파이로드라고 해갖고 세계시장 석권에 관련된 도입 사례도 넣었고요. 국제 마케팅의 개념 및 성격 이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최신 업데이트 자료라든지 새롭게 13장의 국제 마케팅의 미래라든지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을 새롭게 동영상 편집을 해갖고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자료들하고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은 이전 동영상 내용을 그대로 쓰고 바뀌었던 부분만 새롭게 잘라 편집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책 개정판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렸지만은 동영상 찍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 편집하는데 시간 걸리고 업로드 하는데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영상은 바뀐 부분 위주 편집을 다시 해가지고 영상을 따로 제작해갖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마케팅 1장에 국제 마케팅의 개념 및 성격에 나오는 도입 사례, 케이스 스터디, 파이로드를 통한 오리온 초코파이의 세계 시장 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8판에서는 파이로드를 통한 오리온 초코파이의 세계 시장 석권 요거를 1장으로 옮겨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초에 동양제과의 한 연구원이 해외 연수 중에 호텔 식당에서 우유와 함께 나온 초콜릿 코팅이 된 과자에서 영감을 얻어갖고 오리온 초코파이 역사가 시작됐고요. 여러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1974년에 지금과 같은 초코파이 제품이 탄생하게 됐고요. 계속해갖고 2002년 이후에 초코파이는 글로벌 로드맵을 구축하고 중국이라든지 상해, 러시아, 베트남 전략적 생산 기지를 확장해갖고 나날이 성장하고 있죠. 오리온 초코파이의 정이라는 제품의 글로벌화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현지 문화에 융화될 수 있는 브랜드 컨셉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초코파이에 관련된 다양한 국제 경영 사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국제 마케팅의 현지화라든지 표준화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현지 공략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 총 10개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인도 공장이 이제 생산이 들어가갖고 13억 명의 인도 시장까지 확보하게 됐죠. 인도의 라자스탄이라든지 러시아의 노보, 러시아 트베리, 그 다음에 중국 여러 지역, 베트남, 상하이, 라오닝, 선양 이런 지역의 다양한 오리온 제품군들이 초코파이와 더불어 판매가 되고 있어요. 중국 진출을 예를 들자면은 오리온의 국제화 성공 전략은 크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를 걸었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을 통한 차별화와 효과적인 라인업 확대의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최고급 원료와 기후변화와 거리에 따른 비타협적인 품질 관리, 품질을 최고 우선시했고 현지화를 위해 한국 본사 간섭을 배제한 중국 자체의 독립 채산제로 운영을 했고 포장지색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으로 바꾸는 등 현지에 맞는 브랜딩 전략을 수행했고요. 중국 자존심을 살리고 중국과 호흡하는 여러 프로모션도 진행했고 철저한 현지화를 위해 중국 현지 공장을 설립해 갖고 현지를 공장했으며 중국의 현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새로운 타입의 신제품으로 수요를 창출했고 세밀한 조사를 통해 신규 라인업을 도입을 여러 가지 했다. 그래서 오리온이 해외에 고성장하게 된 비결을 정리 요약을 해보자면 철저한 시장 분석, 그다음에 현지화 전략, 국가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 그리고 10여 개가 넘는 현지 생산 공장의 활용,
그다음 중국에서 매출 1,000억 넘는 메가 브랜드가 다수 탄생을 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보면 초코파이는 지방이 없는 마시멜로와 건강에 좋은 콜라겐과 올리고당을 함유시켜 소비자의 건강과 고급감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35년간 끊임없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초코파이의 정은 맛과 이미지의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차별화로 카테고리의 대표성을 확립을 했고, 글로벌 식장 확대 프로젝트라든지 액션 플랜에 따라 파이 로드를 제작하여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신제품의 출시라든지 신규 카테고리의 개척을 통한 효율과 수익 증대를 통해 글로벌 법인의 매출과 영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성장세를 견인하는 건 물론 간편 대용식 식품과 바이오 등 3대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향후에 글로벌 식품 헬스케어 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장의 도입 사례로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해서 현지화 전략과 해외 공장 운용, 그 다음 각 국가별 어떤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일장의 국제 마케팅의 개념과 성격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죠. 마케팅이란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 재화, 용역의 개념과 가격 촉진 및 유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이 마케팅의 개념을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이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기회를 찾아서 개발하며 그 기회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필립 코틀러라는 마케팅이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마케팅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국제 마케팅이란 용어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국제 마케팅이란 개인 및 조직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교환을 위하여 기업이 해외 시장에 개입하고 아이디어, 재화, 용역, 개념, 가격, 판매 및 유통을 다국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국제 마케팅이 이 마케팅 개념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기업이 해외 시장에 개입한다. 이게 국제 마케팅이 국내 마케팅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고 해외 시장이 개입당하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제 마케팅의 본질적인 정의를 해보자면은 기업의 해외 시장 개입과 관련한 마케팅 과정이다. 락앤락이 보시면 회사가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중국, 미얀마, 베트남 각각의 해외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하고 개입을 하죠. 그리고 생산자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 교환되는 것이 유형의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용역도 포함이 되고요. 서비스, 유통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 프로모션 등 모든 마케팅 믹스가 통합 조정되어야 된다. 왜 이게 통합 조정이 돼야 되냐면,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을 다루고 있고 개입이 되니까 기업의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믹스가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의 마케팅 활동이 전사적인 관점에서 통합 조정돼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난 국제 마케팅은 어떤 활동을 수행하냐면 주로 국제 마케팅 조사 활동을 기업이 해야 되고, 조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제 마케팅 전략을 계획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포피에 관련된 국제 제품 활동, 국제 유통 활동, 촉진, 가격 활동, 국제 서비스 활동 등 다양한 국제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내용들에 대해서 한 주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국제 마케팅 활동을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으로 이 국제 마케팅의 명칭이 다양하게 있는데, 수출 마케팅, 해외 마케팅,
다국적 마케팅, 범세계적 글로벌 마케팅 이렇게 용어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수출하는 게 목표고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 기업의 마케팅을 초점을 둔 게 바로 수출 마케팅, 이게 협소한 개념의 마케팅인 수출 마케팅, 엑스포트 마케팅을 우리는 주로 했는데 여기서 기업의 해외 자회사 또는 현지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오버시즈 마케팅, 해외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활발히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국가의 여러 시장을 대상으로 현지 마케팅을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 중심의 마케팅은 우리는 다국적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즘에는 IT가 발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신망이 발달하고 여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 미디어가 발달을 하니까 전 세계를 하나의 동질적인 시장으로 보고 표준화된 제품을 강조하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기 위한 게 바로 범세계적 글로벌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국적 마케팅하고 글로벌 마케팅하고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다국적 마케팅은 현지 로컬에 포커스를 두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든지 현지에 중점을 둔 마케팅이고요. 범세계적 글로벌 마케팅은 표준화된 제품,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표준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마케팅 우리는 글로벌을 범세계적 마케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명칭의 차이가 국제 마케팅에는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 마케팅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피라미드 마케팅, 펌 마케팅, 그러니까 재미 마케팅, 건강 마케팅, 편리 마케팅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케팅이 되는데 이 마케팅의 본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고 활용하고 붙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국제 마케팅 자체의 특성은 국내 마케팅하고 다르게 외국의 환경이 개입이 돼야 돼요. 외국의 환경. 그래서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여러 개별 국가의 환경이라는 차원이 추가가 되는데 기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기술, 환경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런 걸 접하게 되면서 외국 환경이 국제 마케팅에 개입이 된다. 그 다음에 재화와 용역, 자본, 기술, 인력 등의 생산 요소, 마케팅 전략 및 프로그램 그리고 마케팅 기법과 시스템의 국제 이전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지 국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국가, 다수 국가의 시장에서 다양한 국가 환경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 한 개 국가에서 하려면 주로 수출 마케팅이고요. 두세 개 여러 개의 지역에서 하는 건 우리가 다수 국가의 시장이 개입이 되는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해외 시장의 환경 요소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국가별 시장 환경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키간이라는 학자의 글로벌 마케팅 책에서 보면 국가별 시장 환경 특성은 시장의 특성, 그 시장이 1인당 GNP가 어떻게 되는지, 시장 성장 규모, 성장률, 무역 및 해외 투자 현황, 경쟁 기업 경쟁 환경, 산업 발전 단계 등이 시장 특성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은 어떤 사회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소비 패턴은 어떻게 되고 외국 제품 선호도와 원산지 효과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신제품에 대한 수용 정도, 확산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고객 행동에서 파악해 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및 법률, 인허가 절차라든지 각종 규제, 조세정책, 회계제도, 외환 및 무역정책, 외국인 투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죠. 그 다음에 자원 및 하부 구조해갖고 인적 자원, 가용 인력,
기술 수주, 임금, 자본, 토지 공업단지, 인프라에 관련된 전력, 수도, 용수, 도로, 운송, 통신 이런 유틸리티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해외 시장 환경 요소를 면밀히 분석을 해갖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와 환경을 비교해서 상이한가 아니면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는 유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인도 이슬람권 국가 상이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국가별로 면밀히 분석을 해갖고 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423만 대였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숫자가 더 많다. 거의 1000만 대 수준으로 판매됐을 때가 있었죠. 1000만 대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한다.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 없이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거나 이러기 힘들다. 인텔이라든지 GM이라든지 GE, 필립스 모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내 매출액보다 이제는 해외에서 생산 판매하는 매출액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외 시장의 중요성과 국제 마케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진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국제 마케팅은 뭘 연구하고 하는가 이 과제를 보면 국제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 그래갖고 생산 기지의 확보라든지 판매 시장 확보, 자원 개발, 연구 개발, R&D, 경쟁력 견제 등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목적으로 국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해요. 그 다음에 기업의 국제화라고 해서 기업 활동의 해외 이전, 국제화 수준과 전략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기업의 국제화가 왜 국제 마케팅에 포함되냐면 우리가 국제 경영을 배웠잖아요. 국제 경영 안에 하부 국제 경영 활동 중에 하나가 국제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이 점차 수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산 활동이 해외로 확장되는 일련의 과정 중에 국제 마케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화에 있어서 국제 마케팅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마케팅 환경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 환경 분석을 통해서 해외 시장 기회를 포착 투자와 상품 기회를 파악하는 게 국가별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행동, 고객의 구매 행동이 어떤 게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국제 마케팅 환경을 분석해야 된다. 이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국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해외 시장을 선택하고 확대해 나가는 일련의 방법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해외 시장을 선택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이 있어요. BCG 매트릭스라든지 통계 기법이라든지 목표 시장의 선택 기법들에 대해서 각 챕터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그때 우리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마케팅 믹스라고 해서 복수의 국가 시장을 고려한 마케팅 믹스의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광고, 홍보,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다수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이 믹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 조정 및 통제 이렇게 전략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배치 및 소싱 제휴 전략 다양한 국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의 배치라든지 원료의 공급, 소싱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술 있는 기업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라든지 기술 제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고요. 국제 마케팅의 전략 중에 하나가 표준화와 저금화가 있거든요.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표준화 전략. 그다음 저금화 전략이라고 하면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현지 제품을 틈새 시장에 제공하는 저금화 전략들이 있죠. 이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우리가 국제 마케팅을 통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 전략
국제 인터넷 마케팅, 국제 마케팅 조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글로벌 경쟁 전략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인터넷 마케팅하고 전자상거에 관련된 SNS 마케팅, 플랫폼, 소셜 마케팅, 다양한 최신 트렌드의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배워보고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본문에는 도입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사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례 1-2번 같은 경우는 오리오 초코파이 정이 어떻게 현지화 전략으로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이 기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찰초코파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다차 문화의 창안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즈베리, 체리, 맛 초코파이를 내놓는 등 현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현지화를 통해 가지고 오리온 초코파이가 전년 대비 23% 넘게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현지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초코파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된 전체 국제 마케팅 연구 체계의 흐름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1-2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거하고 크게 바뀐 건 없고, 새롭게 추가된 게 국제 마케팅의 미래라고 해갖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최신 트렌드의 내용들을 집어넣고 8판이 국제 마케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적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내용들하고 크게 바뀐 건 없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88의 주요 개정 내용들은 제가 1, 2, 3이라고 해갖고 정리를 했는데, 따로 개정판의 주요 변경된 내용이라는 영상을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그 영상을 통해 갖고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은 도입 사례들 대부분 다 장별로 있는 거 업데이트 했고, 기사 사례 내용들 최신 자료 흐름에 맞게 대폭 교체를 했고, 3장의 해외 시장 분석 제1절 별 투자 환경 평가와 제2절 상품 시장 기회의 평가 부분을 최신 자료로 대폭 업데이트 했고요. 특히 1절에서는 아세안 시장 중에서도 베트남 시장 투자 환경 평가를 중심적으로 달았고, 반도체 대신에 이번에는 김 상품에 대해서 시장 기회 평가를 주로 달았다. 그리고 4장 해외 고객 행동 분석에 있어서 원산지 효과 부분이 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들이 맞고, 이론적인 내용 약간만 보강을 했어요. 13장 새로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차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활용해갖고 동영상 강의 자료를 올리고 요걸 LMS에 링크를 해가지고 활용하는데, ES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제 유튜브 사이트에 좀 해주셨으면, 빨리 구독자 1000명을 넘겨야지 게시판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적게나마 수익이 나면은 나중에 장학금에 보태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 유튜브 사이트 코너에는 국제경영 강의 자료, 국제 마케팅 강의 자료, 국제경영 환경에 관련된 강의 자료, 글로벌 경쟁 전략 등에 관한 강의 영상이 있고요. 향후 부자 되기 위한 동영상들도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추가적으로 100편까지 만들어서 올릴 거고, 재밌게 유익하게 만들어 나중에 이거를 책으로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쉬어가는 코너라고 해갖고, 예전에 세바퀴라고 세상을 바꾸는 퀴즈라는 MBC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남자 여자 해갖고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해갖고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난 통계인데, 10대부터 해갖고 70대까지 후회되는 일, 남성.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50대까지 공부 좀 할 걸 전부 1위를 차지했어요. 60대 돈 좀 모을 걸, 70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걸 후회한다. 남자 경우에요. 여성의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10대부터 40대까지 공부 좀 많이 할 걸, 50대를 후회하는 게 가장
애들 교육에 더 신경 쓸 거, 60대 애들에게 더 잘할 걸, 70대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잖아요. 20대에도 가장 후회하는 게 공부 좀 할 거리잖아요. 30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좀 할 거야. 50대까지는 남성, 여성 통틀어서 대부분이 교육과 공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미리미리 학습하고 공부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여기 내용 보면은 재밌는 거 많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 남자랑 결혼한 거에 순위 2위로 후회하는 거라네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를 잡을 걸. 완전히 동상 이몽이죠. 이런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